예, 국정농단 10월 선고냐 아니면 마라톤 증인신문 기싸움이냐인데요. 지난주 저희 정치데스크 강병규 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충청기를 생생히 전해드렸었죠. 오늘 마침내 재판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법정 안팎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대 1의 방청권 당첨 경쟁률을 들고 재수의 실현 끝에 마침내 꿈은 이뤄졌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방청권 추첨에 당첨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 법원에 출근을 했는데요. 실제로 재판을 본다고 하니까 긴장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법원에 도착한 그 시각, 방청권을 지급받기 위해 다른 방청객들과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첫 재판 때보다는 한산해진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제 좌석은 피고인석 쪽 방청석, 그중에서도 94번째 자리입니다. 네, 응모권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이렇게 방청권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앞면에 이렇게 좌석 번호가 써있고, 뒷면 보시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각 딸 정유라 씨가 불구속 결정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취재 기자들이 부랴부랴 몰려들었고 붙잡는 취재진과 피하려는 정유라 씨 간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한마디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한 정 씨.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의 시도 끝에 오늘 드디어 직접 방청을 하고 돌아온 강병규 기자, 저희가 바로 앞에 세워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감회가 어땠습니까? 네, 복권을 한번 긁어야 될 것 같다는 복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분위기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분위기 전해드려야겠죠. 일단 현장에 다녀오니까 좀 생각보다 좀 한적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응모권의 경쟁률이 8대 1이었는데 이번에 4대 1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면 좀 한산한 분위기. 실제로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면 한 10자리 정도가 좀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직접 찍어온 영상이죠. 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게 지금 바로 재판정으로 향하는 유일한 입구거든요. 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 않고 좀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1시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예전에 1시간 전이라고 하면 입구부터 여기 지금 보시는 대기석까지 쭉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려고. 그런데 뭐 지금은 보시다시피 좀 한산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강병규 기자,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하는 모습 강병규 기자는 실제로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하는 모습을 보려면 거기 대기석에 서 있지 못했을 건데, 근데 법정 안에선 봤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입장할 때 보니까 올림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다 이 생각이 들던데 실제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있던 자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 그렇군요. 머릿결이 올림머리를 했는데 좀 삐죽삐죽 올림머리가 좀 머릿결이 좀 튀어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수척해지고 좀 많이 초라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과 직선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꽂은 검정색 핀들 이런 것도 다 생생하게 봤겠네요. 예, 테두리가 보일 정도로 생생히 가까이서 봤고 이렇게 보니까 15m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첫 출석보다 오늘 출석했던 그 사진 보면 좀 더 살이 좀 더 빠진 것 같고 머릿결도 덜 정돈된 것 같고 제가 확실히 재판정에서 봤을 때 대통령 처음 했을 때 그때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피부도 훨씬 더 초췌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좀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졌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까 팩트체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펜을 그리는 그 동선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끄적거리거나 뭘 그렇습니다. 그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나 보죠?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실뭉치처럼 이렇게 그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데 저번에는 진짜 하루 종일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유심히 펜을 봤는데 한 10분 정도 끄적이다가 그냥 놓고 눈을 감고 뭐 어떤 생각에 잠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허공을 쳐다보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다양한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는 언론에서 이 낙서를 하는 메모를 하는 모습을 두고 강하게 질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리고 지금 제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낙서를 하기를 갖다 반복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판부를 굉장히 무시하고 권위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번에 새로운 재판부터는 그런 행동이 전부 없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이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지루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운 재판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강병우 기자. 네. 근데 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둘 사이에 아무런 뭐 아이 컨택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도 그랬습니까? 오늘도 제가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와서 피고인석 앉았고요. 그 뒤에 최순실 씨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목례로 피고인석 쪽에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이라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목례를 그렇죠. 했다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 각도로 인사를 하고 네. 근데 이제 꿋꿋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시선을 마주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먼저 들었을 때 재판정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보고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각도가 좀 그랬고요. 이후에도 컴퓨터 의자를 앉았기 때문에 사실 몸만 좀 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5m 앞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고개를 돌린 것 외에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골라치웠겠죠, 사실. 사실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사람들의 일부가 재판장에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소동은 없었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까지는 크게 뭐 어떤 소동이라든지 고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피고인으로서 입장을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어나서 목례를 건네거나 혹은 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쳐다보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그래서 제지를 오히려 당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목격을 했거든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연한 반응이 있었고요. 또 검찰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제 검찰석을 보면서 어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어린 X가 앉아가지고 라면서 비속어를 섞은 말을 좀 공공연하게 던지기도 그 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믿기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진짜 검찰이 어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수사를 하는 검찰들,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몰아간 검찰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지난번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한번 재판장에 나오질 않았잖아요. 넘어졌다, 뭐 엉덩이 뼈가 좀 다친 것 같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오늘 나와서도 건강 문제를 좀 호소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올 때 과연 허리가 안 좋은 것일까, 걷는데 문제가 있는 것일까 봤는데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제 재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직 낫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잇몸이 부어서 치과 치료는 또 목요일 오전에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목요일에 공판이 있는데 이 공판에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 재판장이 그럼 목요일 말고 수요일 오전으로 당겨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구치소의 선생님이 목요일 오전에만 온다라면서 좀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회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네, 저는 재판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신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 뭐 그 전에 노승일 전 부장 출석 때는 일부런지 아닌지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했나요? 네, 오늘 코어 스포츠라고 하죠. 이 코어 스포츠의 재무 담당이라고 하는 직원이 나와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도 직접 피고인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 검찰이 규명한 건 이거거든요. 이 증인이 코어 스포츠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대기업에게 뇌물을 받았다라는 걸 이 증인이 봤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와의 그런 신문에서 이 증인이 자꾸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면서 혐의를 규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진술들을 하니까 최순실 씨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라면서 훈훈하게 좀 맺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저 코어 스포츠 직원 최순실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저는 기억을 못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유도했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까지 하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코어 스포츠 직원이 계속 최순실 씨를 좀 쳐다보고 약간 쳐다봤다 눈을 휙 돌리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런 진술들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왜 자꾸 최순실 씨 쳐다보느냐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런 자리에서 뵈서 좋지 않습니다. 라면서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증인은 최순실 눈치를 받고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답변하자 만족감까지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석호 기자 듣기는 어땠습니까? 뭐 재판장이 장난하는 데입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최순실 제가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의 아주 신성한 재판정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아무리 부하 직원이었다고 한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 할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굉장히 구치소를 가니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아픈 부분들 국민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석호 기자 국민 입장에서 저렇게 좀 흥분돼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강병규 기자 그래도 또 설명하기 또 있다면서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메모해둔 것을 좀 더 더듬어 보면요. 최순실 씨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어 스포츠 직원이 계속 쳐다보고 왜 자꾸 최순실 씨를 쳐다보느냐고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코어 스포츠 직원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뵈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최순실 씨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최순실 씨가 웃더라고요. 아, 웃었다? 네, 되게 그 얘기를 듣고 검찰이 뭘 저런 걸 지적하느냐 혹은 그걸 어떻게 얘도 불편한가 보다 그런 다양한 감정이 들었는지 약간 웃는 듯한 최순실 씨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면에서 웃었다라는 얘기를 최석호 기자 이야기하기 전에 했으면 최석호 기자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을지도 몰랐겠네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웃은 거를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약간 신기한 검찰이 좀 당황했다고 생각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웃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최순실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딸 정유라 씨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재소환된 건데요. 정 씨의 출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연출된 모습 마치 최순실 씨가 처음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할 때 모습처럼 포토라인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강병기 기자, 왜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까? 예, 우선
홍데스크 지시로 제가 법원에 있다가 잠깐 옆에 있는 중앙지검 갔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당시에 원래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이 인터뷰 할 사람이 설 공간을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세워놓고 마이크까지 설치해 놓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원래 질문 다 짜놓은 것들 있었는데 질문도 제대로 못 던졌고요.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이 취재진을 피해서 그냥 조용하게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뷰,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의 인터뷰는 5분 전, 10분 전쯤에 미리 도착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들어가는 게 정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사 대상은 주로 지각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딱 그 수사 기관이 오라는 그 시간 딱 정각에 오게 되는데 정유라 씨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9일 만에 검찰이 정유라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건가요?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우선 지난번에 영장 발부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이 좀 다른 자료들을 확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 씨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와 독일 도피 과정에서 함께했던 보모들, 그리고 마필 관리사들이 어떤 증언을 했느냐, 그리고 그 증언과 오늘 정유라 씨 재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실제로 발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이 뭘 추가로 확보했는지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